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습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시청자 여러분께도 대표님한테도 인사를 건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참 안녕할 수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2%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 뚜렷한 호재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반발 매수세라는 평가가 물론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악재도 없이 반발 매수세조차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 오늘도 이어졌거든요.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은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시고 우리 시장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배신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양매수를 하면서 네. 매일매일 선 긋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만약에 지지 못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봤어도 하방 스위칭하거나 해지 전략 세운다. 오늘은 317 여기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시작 전에 오늘은 저는 320 넘을 줄 알았어요. 야간 선물도 318.9 고점 찍고 미국 나스닥도 오르고 다우도 올라서 최소한 삼성전자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플러스. 네. 기술적 반등 계속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고가 저가의 어떤 계절을 보면 의미 있는 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17이었거든요. 그래서 317은 절대 불가침의 선. 상방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6월 20일 고점 찍은 321.7 이날도 시가 고가하면서 310일까지 거의 장중에 10포인트를 급락시켰거든요. 네. 그럼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 때리면서 막판에 1조 3천억 정도까지 선물 매도 쳤다가 막판에 7천억 사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땡겨버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파생을 막아내는 어떤 우정사업본부나 금융투자나 이러한 자금 반전 에너지가 없이 네. 이 변동성에 이렇게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속수무책의 좀 답답함도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저께 종가 저점이었거든요. 316.7. 그래서 317 갖고 적어도 3이나 5포인트에서 올려놓고 주기나만 요 그림 봤고 이거의 근간은 나사 선물이 야간 선물이 318.9. 근데 실제는 오늘 끔찍하게 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가장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급락을 시켜놓고 문 닫아놓고 왕창 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매일매일 이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해갖고 한 60장짜리의 어떤 그날의 사진을 찍어놓고 매일매일 비교해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3천억 때렸고요. 요게 마이너스 700억인데 문 닫아놓고 플러스를 만들어놨는데 결론은 장중에 5천억 이상 때렸어요. 거래수는 17,500개. 이거를 다 청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때리고 선물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 같은 거잖아요. 파생으로 시장 갖고 노는 외국인. 그렇죠. 그리고 그쵸? 내일이 또 하나 문제가 네.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그러니까 또 내일까지도 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상위 종목들을 바스켓 폭탄을 만들어 놓고 변동성이 큰 파생시장 선물이나 옵션에 레버리지 켜서 그쪽을 죽여놓고 싹 걷어가고 그러면서 추세는 상방으로 지금 누적화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언제 올리냐는 얘네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청산하고 챙기고 누르면서 세울 때 이 현물 쪽에 문제가 뭐냐면 빌려다가 때리는 게 이제 돌아가면서 때리거나 ETF 때리거나 바스켓 매도 때리거나 할 때 오늘은 JP모간이나 외국계 창가에서 뭘 중심으로 때린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지누스라든지 뭐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오늘 리오프닝주 전반이 안 좋았습니다. 뭐 오른 사실 업종이 드물지만 그러니까 그 특징 있게 뭔가 중점적으로 때려요. 네. 오늘은 리오프닝이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제가 한번 걱정했던 부분이 있죠. 저는 리오프닝 안 사겠다. 또 우리가 약간 우클릭했는데 중국이 한번 카운터 펀치 날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하나투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도 안 하겠다. 그쪽으로 경계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하겠다 하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아주 바스켓 매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거의 고가 저가가 10포인트 뺐는데 실제 수량으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이때가 고가 저가에서 10포인트 같이 빠질 때 이날 400만 주 때렸거든요. 전날 700만 주, 오늘은 96만 주. 그리고 이 에너지의 변동성은 아주 끔찍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버티는 종목들이 신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하락 변동성은 적은 거래량에 네. 두 가지 에너지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당 반대 매매. 그러니까 요새는 9시, 10시, 1시 이렇게 연차 이렇게 때려요. 반대 매매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제 일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선수들 그 좀 고객 구자가 좀 우량한 사람들만 하는 건데 네. CFD 이거 들어보셨어요? 뭐죠? Contract for 그러니까 difference? 이게 네. 이제 뭐 그 ETF나 네. 이게 이제 그 큰 자산가들한테만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네. 그 조금 뭐라 그럴까 돈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증권회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요걸 CFD 구자로 바꾸시면 네. 담보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우리가 주식이면 100%인데 네. 증거금도 100%인데 요거를 약간 CFD 구자를 만들면 파생 상품으로 전해져서 삼성전자 1억이 한 40% 정도 에너지로 그거를 그대로 들고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파생 상품이 되면 이게 연차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레버리지 산 게 담보 부족이 되면 강제 또 청산이 그렇죠. 들어가 버려요.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그쵸.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롱숏 구자 또 이런 거를 좀 고액 자산가들한테 많이 세일즈해서 네.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특히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또 하나 시장에 또 이게 간단하게 해서 하락을 만드는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사이에 1조 2천억 원대 수준에서 4조 원대가 됐네요. 근데 이게 집계가 네. 작년 말 8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조가 넘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계속 증가했거든요. 네. 이제 다행히 이제 대주주 그 부분이 100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지만 이미 해놓은 구자들의 레버리지 문제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또 연차적인 공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그 다음에 CFD 구자, 그리고 또 이제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시면 이거 기억나세요? 뭐죠? K 뉴딜 지수. 작년에 이제 참 얘기 많이 했는데. 예, 7월 달에 네. 파생 상품 선물 구자가 나와서 네. 제가 이때 이런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카카오나 카카오 관련된 게 이제 합성돼서 변동성이 줄 수 있고 급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게 선물 연계된 상품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수들은 이걸 합성해서 예를 들어서 BBIG, ETF, 매수, 선물, 매도 이렇게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 그래서 거기서 순위 바뀌면 변동성 커지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 옛날 이때가 이제 이게 7월 달인데 이게 카카오페이 상장되고 막 이런 러쉬를 일으킬 때예요. 그럴 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롱숏 전략으로 뭐 예를 들어 BBIG라 이런 거 매수하고 여기에 개별 종목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조돼 갖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BBIG 타이거 7월 1일 날 카카오가 1등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밑인데 이게 네. 올라오면 카카오는 때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르고 한 달 만에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 가고 막 이러한 난리를 쳤던 이 변동성이 지금은 제가 오늘 종가로 순서 딱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그 타이거 BBIG 뉴딜 여기에 카카오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죠. 달라졌어요. 예. 네. 카카오 게임즈는 없어요. 그리고 1등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삼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우선순위의 에너지가 순위가 상당히 바뀌었죠. 그리고 네. 밑에 종목들이 크래프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이런 것들의 마이너스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ETF의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을 더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BIG가 정책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 정부의 우선순위지 이제는 다른 이제 나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건설 ETF나 수소 에너지 ETF나 원자력 전력 설비 ETF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고 네. 이제 BBIG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것만 특화돼서 좀 괜찮지 전체적인 거는 규모가 많이 줄질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전반적으로 뭐 세계가 진짜 인플레이션의 공포, 물가 공포 속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정말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오후에 뭐 영국도 이제 CPI를 발표했는데 9%대 정말 40년 내 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런 경기 좀 큰 그림에서의 공포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 또 다른 측면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은 오를 줄 알았어요. 대표님조차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진짜 예측에 뭐 예자도 못 꺼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뭐 거시적 변수, 네네. 제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다. 예측도 안 되고 맞지도 않고 유독 우리나라만 두들겨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랑 최근에 보면은 대만도 좀 안 좋아요. 유난히 좀 그러면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뭘까 시장에 생각을 해보면 IT가 되게 중요한 나라다라는 나는 결론도 나오는데 또 음모설 하나 얘기할게요. 뭔데요? 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네. 중국계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외국계로 포장해갖고 니네들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타겟팅 해갖고 주로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의 그 해치들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네들이 이제 차곡차곡 사요. 근데 문제는 사서 뭐 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올리면 우리는 다 거덜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이거 속도 보세요. 신용장과 코스피 털리는 거 속도입니다.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냐면 1월 27일 엔솔 상장 때 개별 종목들 우수수수 털리듯이 네. 제가 6월 달 안으로 좀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전번 방송에 대해서 7월 14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7월 14일 날이 우리 금통이 아닙니까? 네. 금통위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에너지의 그 금리 인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7월 말에
미국이 75bp를 한다 가정하고 네. 우리도 오히려 50bp 빅스텝을 해주는 게 환율이라든지 이런 공격의 역전 현상에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환율 부분에서만 네. 그런 상황이 나오나 한번 볼래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이 한 빠르면 7월 7일에서 8일 정도 나오나 지금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외국인이 매매가 수익증하나. 아니 근데 실적 전망은 나쁘지 않잖아요. 뭐 1분기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나쁜 전망은 없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도 시작을 좀 뒤흔들었던 IT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밑으로는 기판주까지도 시장을 뒤흔들었던 게 디램 가격 하락 얘기가 계속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그렇게 설명의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시장을 부러뜨리는 공격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실적 좋은데 하락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만큼 공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이런 걸로 피난 가십시오라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심장 약하신 분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는 공기업 관련돼 갖고 특히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네. 그래서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을 매일 선을 그어놓고 이걸로 피난 가십시오 했는데 요새 급락파동에서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드리면 한국가스공사 KT 30내 50% 매도 이거 해갖고 지금 오히려 급락하는 장비주나 IT 쪽에 부러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나 DLNC나 아니면 한국전력은 21,000 여기에 보면 21,000원 저는 1월 27일 날 단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이때가 가스공사는 33,000원, KT는 3만 원, 한국전력은 2만 원입니다. 지수는 요게 1월 27일이 2,590입니다. 그러면 지금 2,590이 2,350이면 거의 200포인트 이상의 그렇죠. 추가 하락했는데 얘네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자 오히려 그래서 밤 매도해 갖고 더 급락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한번 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런 투매 파동에서는 상대 속도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매를 두들겨 파는 의지가 지금 계속된다면 다 맞은 다음에 가지. 그리고 때리는 주체가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어디까지 때릴지는 맞아봐야 알아요. 아직도 덜 맞았다라는 의견이신 겁니까? 이 그러니까 뉘앙스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삼성전자 갖고 볼래. 그 그 왼수 같은 거. 맞았다라는 거에 그럼 기준도 뭐 개인의 투매가 여기서 좀 더 많이 나오고 반대 매매도 더 나오고 뭐 여기까지 아니, 지금 좀 그거는- 열어두고 그거는 그냥 더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등 대장인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맞느냐. 제가 58,000원에선 제발 막아라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55,000원도 지금 이제는 4만전자도 얘기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4자 봐요. 그러면 지금 뭐 2,300이 아니라 2,000도 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000원까지 하면 지금 또 2,000원 남았어요. 요새 삼성전자 500원, 1,000원에 파생 변동성이 5 내지 10이 왔다 갔다 해요. 꼬리 변동성이. 그걸 막아내주는 어떤 에너지도 없어요.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기금 다 사표내야 돼요. 아니 5만 볼 것 같다고는 대표님 몇 주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4만 볼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이나 다 사표 내야죠. 다 사표 내고 근데 저는 또 하나 음모설로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 안 되면 사면 이벤트라도 내라. 이번에 이제 뭐 당정에서 이제 평택 공장도 가고 뭐 반도체 특위도 만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사면 대상이 딱 두 분입니다. 신동빈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과 롯데네요. 네. 네. 요새는 오히려 롯데가 튼튼해요.
롯데가 최근에 좀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롯데 주가들 보시면 네. 이건 뭐 300 이상, 400 이상 부러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요. 롯데 지주나 롯데 리츠, 롯데 쇼핑, 뭐 롯데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그냥 오늘도 롯데 지주는 마이너스 200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 하락하는, 그러니까 뭐 롯데 지주만 갖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하면 그거 하나 올라봤자 다른 게 깨지는 게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롯데 지주도 데드 잡을래요. 36,000원 깨면 요새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어느 선 깨면 30에서 50에서 끊어라. 그리고 밑에서 그 종목 딴 데 가지면 더 사놔라.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선을 깨면 또 30% 끊어라. 그리고 나서 밑에 다른 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더 떨어지는 걸 다시 사놓.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선을 깨면 뭐 풋옵션이라든지 선물 매수 합성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언제쯤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느냐. 기승전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대표님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신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잘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이 각도 보세요. 제가 냄새가 났던 게 이 68,000원을 5번 시도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5월 30 여기 딱 보시면 공격의 타이밍이 5월 31일이에요. 네. 이때부터 그냥 삼성전자 매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계속 이게 뭐 45도 각도로 지금 빠지는 겁니다. 미국 증시 상관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온이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1등 주식이 삼성전자 때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 잘 갔던 장비주나 뭐 심텍, 뭐 코리아 서킷도 할 거 없이 네. 다 같이 부러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안 올라간 건 더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IT 소부장 갖고 계신 분은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부러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팁니까? 더 버팁니까? 버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버티냐면 전 4, 4분기 돼야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왜 4, 4분기까지 10월에서 12월 정도를 보냐면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bp 하고 또 7월 말에 연준이 75bp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는 한 달 반 거의 이때까지 요새 같은 속도라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뭐 공포에 공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해지 전략 아니면 그 피난가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10개나 20개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그 경험치입니다. 그 IMF 때나 아니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급락 때 그 어떤 거는 반토막 돼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 30% 돼 있고 막 이런 그냥 구자 보면 펄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걸 다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일부 해지 전략 외에는 종목을 그러니까 살릴 거와 버릴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개로 다 줄였습니다. 네. 고통이겠지만 5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이제 그 손절이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줄이는 쪽은 급락하는 걸 이제 새롭게 사니까 평균 낙가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통해 갖고 빠져나오는데 1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의 감각으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첫 번째. 종목 이럴 때 위기 때는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압축화 전략이 내가 진짜 아까 얘기한 똘똘한 KT 가스공사 한국전력만으로만 모았어도 지금 이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셨을 텐데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정리가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 그럼 버릴 거가 뭐고
가져갈 게 살릴 거가 뭔지. 뭐가 네. 또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락 폭순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았을 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뭘까 하는 거는 현 정부의 정치 방향성과 돈이 어디 꽂혀갖고 뭔가 매출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업황이 우상향이 돼갖고 이 공포 같이 두들겨 맞다가 실적단이 제일 먼저 회복하는 섹터 이걸로 모으는 수반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딱 골라낸다면 저는 원전, 그 다음에 방산, 네. 그리고 오늘 나로 관련돼 갖고 뭐 재료 노출 됐다고 막 급락하는데 하락했죠. 네, 저는 우주 항공은 앞으로 우리 현 정부에는 하나의 트렌드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거 같아요. 반도체도 네, 뭐 긍정적으로 반도체.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뭐 어떤 방식이든 하려면 그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전차 군단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이제 앞으로 주다놓으면 그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하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가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쓰고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책 관련주로 또 보시는 겁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0이라고 그러면 그 돈 벌어주는 그 중요 섹터들이 그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학, 중국, 영국, 조선 뭐 이런데 사이즈로는 전차 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의 결정적인 건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외국 때리지만 또 하나의 결정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언제 끝나나. 지금 또 하나 그 반도체 죽이는 거에 또 단골 메뉴로 설명하는 게 또 무슨 가스니 뭐 해갖고 그냥 그거 또 쇼티지 또 그 수급 부분 그게 또 디램 가격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의 하락은 저는 딱 샘플링을 또 해요. 이렇게 세 개.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넣고 삼성전자 SK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DB하이텍이나 칩셋 미디어 넣고 오늘 많이 떨어졌던데. 예. 네. 아니 이건 더 삼성전자 떨어지면 삼성전자 두세 배만큼 떨어지게 돼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관련돼 갖고는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제일 선도적으로 갔다가 부러진 것들 코리아 서킷, LG, 노텍, 신텍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샘플 놓고 똑같이 삼각형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 바닥 아니에요. 그 정책 관련주를 그래도 우리가 좀 뭘 버리고 그러면 뭘 취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정책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가져가 볼만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전, 방산, 뭐 여기엔 우주항공도 요즘에는 속하고 있고 뭐 반도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건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건설도 계속해서 정책 관련된 긍정적인 당연하죠. 건설도 업종으로 보시는 저는 거고요. 2025년까지는 주도주라고 보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모든 역사이클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실제 발주는 안 되고 있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대장이 부러진 현대건설 하나 갖고 보면 38,000원과 지금 5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단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주는 3월 14일 날 꼭지시고 7월 14일을 그러니까 그걸 지나서 한전부지 그 터파기 발주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나 이걸 신호탄으로 계속 잡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그게 언제 할지 네. 뭐 디데이는 뭐 7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건설 건자재도 같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적은 거래량의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될 건데 그 시간이라는 게 언제냐? 빨라야 10월 12월. 네. 그러면 아까대로 나는 이걸 끊어갖고 밑에서 하는 어떤 능력이 되거나 오를 때 끊어갖고 조절하거나 이런 능력이 안 되시면 네. 저는 그냥 찬바람 불 때 주식시장 떠나셔 있다가 찬바람 불 때 오세요라고까지 심지어는 그냥
수면제 모드로 여기서 뭔가 이런 분들 계세요. 자꾸 종목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리스크를 끊어갖고 압축해야 되는데 이걸 손절해갖고 또 요새 보면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국내 첫 확진자가 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비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테마주만 네. 정말 널뛰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참 예. 뭐랄까요. 나쁜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 환경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 종종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서 따라가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 바닥치고 순식간에 이게 탁 치어요. 그럼 이건 급락을 또. 그럼 또 역사이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차백신 연구소는 8,000원, 7,000원 하신 분들은 10,000원과 11,000원인데 반이든 70%는 때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재료 나올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업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지만 벌써 올라가면 윗골이 달려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차익 실현, 그러니까 곧 삼성전자가 가는 것도 발목 잡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불안하니까 거래대금 작지, 올라가는 것도 수급이 뒷받침 안 되고 오히려 뭐 올라올 때 거기다 없는 에너지가 더 세요. 그래서 재료 연속성도 크지 않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누리호 갖고도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 위성통신 갖고 예를 들어서 나로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17,000원대 따라가시면은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장은 이 그래프 보세요. 끔찍하죠? 뭐 저는 비가 와요, 요즘에. 네. 성공한다 그래도 제가 17,000원 때려라. 그리고 14,000원대는 지지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투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 테마가 먹히지를 않아요. 연속성이. 그리고 좋을 때 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요새장의 특징이 수주 크게 왔습니다. 호재 나왔습니다. 올리게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날 때려야 돼요. 변동성이 오히려 호재 때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시장인지 정상 시장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정상 시장 되나?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 바닥이 확인됐을 때 정상 시장 갑니다. 라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용한 롱숏 전략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나냐는 저는 미국 시장의 기술주한테 물어볼래요. 미국 시장의 기술주한테 물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진짜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채팅으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생방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술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기술주도 좋았죠. 테슬라 굉장히 크게 또 반등을 해줬고 뭐 메타만 좀 기술주 중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네. 전번 수요일 방송에 우리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애플, 인텔 갖고 삼각형 그려봤어요. 네. 그려보시죠. 네. 테슬라가 4월 5일, 4월 달이 1,152불, 그 다음에 애플이 3월 30일, 4월이 179불, 178불, 그 다음에 인텔은 3월 말이 52불에서 제일 삼각형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6월 16일, 5월 24일과 6월 16일이 저점인데, 네. 재밌는 건 테슬라는 5월 24일과 6월 16일이 더 빠졌는데 쌍바닥이에요. 이거 하나만 버텼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5월 달 말에 저점을 붕괴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하락 속도가 인텔이 더 급해요. 그래프 보면 감이 오십니다. 테슬라가 쌍바닥이죠. 그래서 저는 요 800불을 딱 거놓을래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안에 800불 넘어가면 무조건 반 때릴래요. 이 대반등
회복력 에너지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9월 달까지 금리 속도를 보고 판단할래요. 그때 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중간 선거 전까지 이 121선이 내려오고 역배열이 정배열되고 그다음에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려면 다 나와라. 그럴 때 테슬라가 620불을 깨서 5자도 보나 아니면 요번에 800불까지 대반등 줬다가 요번 쌍바닥을 검증해 주나 이거를 한 3개월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이 3개월 확인할 동안 우리 삼성전자 기술주가 여기도 따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5월 24일 저점을 살짝 깼다가 네. 6월 16일 129불에서 약간 터닝했는데 얘도 150불을 선을 딱 거놓을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윗상단의 에너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 2위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디가 바닥입니까? 뭐 노상 플러스 얘기 마이너스 얘기가 매크로 분석가들 사이에서 계속 노이즈가 일어나서 네. 판단이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왜 이렇게 보냐? 여기 주황색까지 보이는 120일이 급격하게 내려와야 돼요. 지금 이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160불이거든요. 이게 140불 딱 내려올 때까지 이게 지그재그 파동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인텔은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45도 각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보시면 이게 거의 2015년, 16년 주가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또 IT라든지 지금 결론은 반도체 전쟁. 서로 미국, 중국, 대만 뭐 할 거 없이 어디는 플러스고 어디는 마이너스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기술주를 다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자꾸 거론되면 기술주 쇼. 그러니까 이게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유가는 꺾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전환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가 하루에 3 내지 5%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네. 오늘 고가에서 10포인트 뺐죠. 하루에 10포인트짜리가 한번 나오는 언제 나오나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매도가 매수로 스위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젠지 언제일까요?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7월 만기 때까지 나올 건지 내일 당장 위클리 옵션 마지막 주기고 올 건지 이거는 매일매일 그 변동성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삼각형 그려보는데 테슬라만 제일 강해요. 네. 그리고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대드캡 바운드인지 기술 뭔가 반등이지 뭔가 이게 추세 전환으로 느낄 만한 어떤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테슬라는 뭐 기술주의 뭐 상징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감원얘기 이슈가 또 있으니까 요거를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또 기대하는 또 그 미래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우리 저 우주항공 이제 우리가 올렸잖아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나 그러면 저는 우리는 전 세계의 그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 테슬라가 한번 전기차나 이런 거 말고 저 달나라 갖고 저 히토류나 저 광물 갖고 네. 우주 광물 시대를 좀 빨리 열어 갖고 빨리 좀 이 난리치는 러시아나 그 중국의 이 파워에서 좀 벗어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는 이게 다시 뭐 이거 2000슬라 갑니다. 네. 우주 광물의 주도주. 네. 딱 두 개 있어요. 아마존하고 테슬라. 그러니까 그 사업가들이 거기에 목숨 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자율자동, 그리고 제가 이 전차 군단이 우리나라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모빌리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모빌리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AI, 네.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좀 속도 있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정부도 딱 보면 뭔가 전 정부를 교통정리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것보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구군이 굉장히 또
쪼그라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핵심적인 거를 갖다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뭐였다. 이 에너지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모빌리티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네, 바람은. 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는 또 에너지고 또 제일 또 잘하는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어떤 면에서는 불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모멘텀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때려잡지만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선도해서 그거를 끌고 가는 그러면 국민들이 저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길거 있거나 더 자금을 투입하거나 뭔가 해서 미래의 국민의 부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가장 공포냐면요. 있는 돈마저 빠져나가게 생겼고 반대매매 됐고 그러면 여기서 다치고 들어간 분들 특히 20, 30대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네. 지금 뭐 가까이에서 부를 겪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망가져도 부동산에서 있거나 뭐 해갖고 일을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싸움은 또 다시 또 커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코인 갖고 다치고 부동산 연끌했는데 이제는 금리는 끔찍하게 또 우리도 네네. 3에서 3.5는 각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억을 땡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0에서 70까지는 어떻게든 안에 견디는데 이게 70을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못 견딥니다. 힘들죠. 그러면 투잡 뛰셔도 안 되고 통장에 찍히는 게 1000에서 1500 가도 안 돼요. 1500에 1500이 이게 억대 연봉자거든요. 신체 통장에 찍히려면 그 분도 못 견디는 세상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막아 주셔야 돼요. 그게 또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시장에 신뢰도가 들어오거든요. 정부에 대한 당부, 부탁, 바람 뭐 이런 걸 좀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환율이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뭐 간간히 정부의 구두 개입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급등을 했어요. 이 환율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그 1,300원이 뚫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개입을 했다 하다 막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1,300원 하면 뚫었으면 1,320원에서 1,450원 역V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공포에 공포를 자꾸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을 X축에 놓고 삼성전자를 Y축에 놓고 유가를 Z축에 놓으면 대충 감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막다 보이지 않게 개입이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오늘 뚫려서 더 공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뚫린 게 다시 또 역부위로 바로 내일이든 모레든 빨리 회귀해야지 여기서 또 한 50원 다쳐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55,000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그때가 56,000원 눌림목지고 그때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 구경하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구경한다 그러면 지금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그러면 거기 한 3천 원 남았죠.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또 10% 15% 부러지는 게 또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DB하이텍 갖고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나 한국 가스공사 반응해 갖고 DB하이텍만 분할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갖고 이게 언제 터닝하나. 삼성전자 DB하이텍 딱 놓고 그 에너지를 삼성전자 바닥, DB하이텍 바닥 여기에다가는 LG이노텍이나 코리아서키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아니 여기서 떨어졌다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삼성전자는 회복 탄력성 크지 않아요. 뭐 금년 말 가봤자 뭐 65,000원 해당 회피하면 7만 원 단 68,000원을 5번 실패했는데 그거 뚫어줘야 되는데 그거 뚫어주려고 그러면 제가 이 전략에는 없어요. 사면카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로 스위칭 10조 사줘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스위칭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 품은 휴전되면 뭐가 제일 먼저 저는 기아 노려봐요.
현대차도 가겠지만 네. 키아. 그러니까 러시아 그거 막아갖고 러시아에 진출해서 모든 에너지가 물류나 모든 게 망가졌던 것들 이런 게 다시 회복이 될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자동차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모빌리티하고 같이 엮으면 더 생각보다 탄력성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요 세 가지가 해결되면 빨리 전환이 되는 거고 이게 7월 말까지 해결이 안 돼요. 네. 오히려 저는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뭔가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표님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도 오늘 오를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한 좀 당황스러운 시장이었고요. 지수가 그냥 말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양 지수가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더 뭐랄까요? 잃었다고 할까요? 원래 잃었던 방향이지만 더 잃었습니다. 예측이란 걸 할 어떤 엄두도 안 나는. 그러니까 요새 투자자분들 거의 탈진 네. 상태 머리에 쥐나시고 탈진 상태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방법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등 걸으시거나 전화방 끼고 10월 달에 보세요. 그래도 되십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버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좀 바꿔서 뭐 버틸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 매매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뭐 버티자 이렇게 좀 견디시는 분들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아? 그렇게 억지로라도 견디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모아가야지. 그러면 어제 사지 말고 오늘 살 걸.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신저가를 뛰어넘다 보니까 경신하다 보니까 어제 괜히 샀다. 오늘 살 걸. 뭐 이런 생각들 모아도 됩니까? 모아가도 좋은 시기입니까? 모아도 좋은데 그분들도 요새 변동성이 10에서 20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종목을 압축해서 회복 탄력성이 제일 강할 거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참 어려운데. 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뽑기 같지만 저는 아까 그게 정부의 정책이거나 삼성전자 분명히 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까지 빠져요. 그래서 7만 원 갈 때 삼성전자 그거보다 두세 배 갈 수 있는 거 뭘까? 똑같은 거예요.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LG 이노텍, DBI 이런 것들이 그게 더 가는데 얘가 요번에 어디까지 떨어질 거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삼성전자 1,000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루 걸러 사지 마시고 5일씩 끊어서 보셔갖고 아직도 7월 말까지 그 일정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7월 말까지 시간 스케줄로 3등분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7월 14일 금통위가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 대비보다 날짜 대비로 분할 매수 타이밍을 나누시는 게 어떻겠나. 그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진짜 3만 원 정도면 생각보다 더 빠질 거고 여기서 또 다시 바로 돌리면 생각보다 빠를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정해주는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7월 14일 날, 7월 말 이 세 가지만 딱딱 끊어갖고 그때 DBI텍이 그날 얼마인가 그러면 하락각도가 계속되나 하락에서 상승으로 터닝해나 그리고 20일과 120일의 이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가 저가의 4등분의 중심 뭐 이런 거 갖고 나름대로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지 그걸 점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바닥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잖아요. 네. 이런 생각 들어요.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시장이 드디어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까? 반등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얼마 회복 속도로 빨리 하냐에 대해서 잠을 잤겠는데, 네. 다음 주라고 해봤자, 갖다 예를 들어서 7월 달 아직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다음 주. 네. 다 다음 주. 그리고 요번 다음 주까지는 오히려 정치권, 아까 얘기한 바램, 정치권의 바램 정도에서 뭔가 속도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나오나만 보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정책 결정권자들이 할 얘기고, 그게 안 나온다면 시장에서 자체를 찾아낸다면은 금리 다 두들겨 맞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통위가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까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공격이 어디까지서 멈추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급락했던 시장에 우리가 어떤 뷰로 어떤 관점으로 좀 차근차근 그래도 정신을 다잡고 바짝 차리고 좀 살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승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승조의